박사가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얘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판단. 어떻게 수술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두 번째는 철저한 준비, 치밀한 준비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세 번째가 제일 가슴에 와닿습니다. 과감한 실행. 떨면 안 된다. 과감한 실행. 그리고 수술이 다 끝나도 인간의 몸은 신이 보호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철저한 사후관리. 저는 여러분 우리 영업과 다를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지금 고객들에게 어떤 것을 권해야 되냐. 10월은 볼 것도 없습니다. 10월은 가장 1번으로는 법인입니다. 여러분 12월에 여러분 10월에 많이 가시면 12월에 다 계약할 겁니다. 다 계약합니다. 그냥 손해보험만 그렇게 팔던 A+도 12월 되면 경영전기가 3, 4억씩 팔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물론 이제 그런데 제가 A+S의 토요 강좌를 영상으로 봤더니 난리가 났더만요. 뭐냐면 시책비가 줄어든다. 11월 1일부터. 모든 저해지 종신보험의 시책비를 다 줄인답니다. 다 줄인답니다. 금감원에서 줄이라 그랬대. 절판하면 죽인다. 그래서 절판에 지읒자도 하지 마라. 그리고 1월 1일에 상품은 다 내린다. 우선. 한 달 정도 못 판답니다. 그리고 새로 개정해서 하게 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는 고객들 100명 공략 이 전반의 액티비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치밀한 준비 필요하죠. 과감한 실행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과감히 가셔야 돼요. 그리고 사후관리. 이게 프로의 조건으로 여러분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보험영업에 늘 승리하는 전략 4가지. Recording in progress. 치밀한 준비, 과감한 실행, 그리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선 정확한 판단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 세계 금리 인하, 한국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10월 11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지? 10월 11일 금리 인하는 가시권에 들어왔고요. 안 돼도 11월에는 인하할 것으로 충분히 짐작합니다. 그런데 왜 그 짐작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냐면 미국은 FOMC가 끝나면 점도표라는 것을 점도표,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 것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요. 그래서 이 점도표가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2025년에 3.4 그리고 25년 말에 2.9까지 떨어질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고용에 대한 불안입니다. 미국 FOMC는 2가지만 봐요. 물가하고 고용. 물가는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고용이 떨어지면 정말 리세션이라고요.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FOMC의 발표였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듯이 미국이 3.4가 되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떨어지는 금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2.5 예상합니다. 여러분 조금 무서운 얘기를 드리면 일본이 이 시기가 1997년이거든요. 보험회사 34개 중에 14개가 파산했습니다.
저금리가 되면서 14개가 파산했고요. 일본은 내배치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금리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고금리. 그리고 일본의 유지율이 그렇게 좋아요. 한국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 이후에 2017년에 NHK 다큐멘터리 노후 파산, 까마귀밖에 친구가 없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은 뭐였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2017년이 아니고요. 1997년, 20년 전의 모습이었어요. 20년 정도 지나면 사태가 나오죠.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2008년에 미국의 총기 사용이 확 줄었어요. 총기 사용 살해 사건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준비했어요. 총기를 왜 안 쓸까? 노령화돼서 안 쓴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노령화돼서 안 쓴다. 두 번째, 총기 규제를 아주 심하게 해서 안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가 호황이 돼서 총 쓸 일이 없다. 답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답, 예? 정말 무서운 답이 나왔습니다. 뭘까요? 1900, 뭐라고? 총살 돈이 없었어. 총살 돈, 그건 답이 없었는데. 그것도 맞네. 그런데 2008년 총기 사용이 줄은 거에 진짜 통계는 뭔지 아세요? 1988년에 국회를 합법했어. 그래서 태어나지 않을 범죄자들이 안 태어나.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 저소득층의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낳는 것을 방지시켰어. 그래서 총기 사고를 모을 수가 줄었어. 이게 여러분 인사이트, 보이지 않는 인사이트죠. 예, 금리가 인하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실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납니다. 만일 몇 년 전처럼 정말 초저금리로 가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14,400명이 자살했어요. 작년에 1등이 60대입니다. 60대가 제일 많이 죽어. 자살로. 세상에. 교통사고로 4,100명이 죽는데 자살로 14,000명이 사망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반기가 3.2니까요. 상반기 3.1이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따지면 2.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러분 요거 얘기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얘기해야 되는 게 뭐예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다시 얘기할게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하 포인트. 포인트를 반드시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게 고객들이 아마 이럴 거예요. 금리 조금 내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금리 인하의 참뜻을 아십시오 해가지고 P를 설명해 주세요. 요거 0.5%가 아니라 0.5% 포인트를 꼭 지적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 0.5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요 포인트. 이 포인트가 아주 무서운, 아주 무서운. 5%에서 3%로 떨어지면 2% 떨어진 게 아니라 40% 떨어집니다. 이게 포인트의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이 5.5에서 내년에 3.25로 떨어뜨리면 미국의, 여러분 반대로 얘기할게요. 미국의 예금이율은 무려 41% 하락합니다. 반대는 뭘까요? 채권 수익률은 41%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고객에겐 절대 권하지 마시고
여러분, 미국 채권을 사세요. 미국 채권 6개월 안에 30%씩 수익률을. 달러에 묻어둔 돈 계시죠? 프루덴셜 달러 마음고생 엄청 했죠? 3년 동안 원금이 안 됐죠? 지금 찾아보세요. 다 원금 넘었어요. 다 원금 넘었고요. 무지무지한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30% 40% 올 겁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프루덴셜이 그러니까 KB죠. KB가 달러를 지금 팔면서 어떻게 했느냐. 25차월 이내 해약을 금지시켜. 3% 디메리트를 주는. 왜냐하면 6개월 안에 다 해약합니다. 미쳤다고 그걸 갖고 있어요? 다 해약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권했던 달러 상품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로서는 아주 심각한 수익률 하락이 보일 수밖에 없다. 정확한 판단. 금리 하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큰 건 바로 금리가 떨어지면 두 개가 떨어져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동시에 떨어져요. 보십시오. 금리가 높았을 때 예금금리도 높았고요. 당연히 예금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 기준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예적금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가 자취를 감추는 줄 아세요? 바로 장기 3년, 5년짜리 적금 상품이 자취를 감춥니다. 왜냐하면 확정금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로 단기 납 종신보험 판매도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고요. 실제로 지난주에 보여드린 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예정이율은 이미 다 TFT이 준비돼서 상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수익률 떨어지고요. 보험료 오르고요. 연금 확정 수익률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보장성 보험 중에 실대 손보호 상품의 보험료 오를 수밖에 없고요. 상속종신 기준금리 떨어지게 된다. 이 말씀은 여러분께.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면 이미 아주 대형 GA를 중심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고객 온터치가 시작되고 있는 중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과 12월 31일의 비교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예측컨대 120%를 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0.5 정도 떨어지면. 그러나 1% 떨어지면 115%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것은 119% 정도로 124.8%에서 119% 정도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 내년이 되면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여러분 이거 메모하세요. 메모하시길 바래요. 이거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냥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그냥 고객을 만나서 1억을 내면 2,480만 원의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렵게 설명하실 게 없어요. 자, 보세요. 이걸 다 헷갈려. 다시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고객 앞에서 124.8% 이건 이게 높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이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설명은 1억을 내시면 2,480만 원이 이자입니다. 요거예요. 그러면 7만 원에 248만 원이 이자입니다. 1,000만 원.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고객님 금리가 떨어지니 2억을 내시면 5천만 원이 이자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이자입니다. 124.8%가 아니에요. 내는 돈을 단순화하세요. 내는 돈을. 그리고 받는 이자를 극대화하시는 거예요. 받는 이자를. 그래서
고객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유가. 그러나 설명하면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핵심, 한배 추가납입이죠. ABL 한배 추가납입. 그것은 나중에 목돈으로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험료가 줄어요. 잘못 설명하면. 아이, 그럼 추가납입하지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 비과세 계좌로 설명하시죠. 처음부터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 일다 할 때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설명하면 고객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드렸습니다. 종신연금형도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상속종신도 예정률이 하락하고 건강보험료도 모두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ABL 124.8%가 115%로 하락하게 됩니다. 아주 정확한 판단입니다. 정확한 판단. 두 번째는 치밀한 준비식. 예정률 인하 전에 확정금리 상품을 팔아. 확정금리가 저해지 종신 그리고 최저보증연금 아주 강력한 두 가지죠. 네, 저해지 종신 그리고 최저보증연금 이 두 가지가 확정금리. 그런데 잘 들으세요. 고객이 여러분이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신문에 나온 한 페이지를 믿습니다. 신문에 나온 한 페이지. 그래서 어제 제가 저녁 때 여러분께 보여드렸듯이 최고의 세일즈 노트는 우리가 만든 자료가 절대 아닙니다. 신문 자료입니다. 오늘 다 보냈어요. 신문 자료. 고객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자료. 어쩜 조선일보가 미쳤나 봐요.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지금이 가입이죠. 그리고 저금리 시대 대비한 보험상품, 8% 보조하는 연금, 그 다음에 124% 단기납 종신보험, 금리 저금리 시대에 되면 현재 상품은 없어질 수도 있대. 요게 물론 조선일보는 아니고요. 조선 인터넷 신문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거 지금이 이게 풀이에요. 풀 신문이니까 안 돼. 못 줄여. 뭘 줄여?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자료를 고객들에게 반드시 고객들에게 지금 오늘 당장 보낼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를 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또 있어요. 실제 이거 왜 이 표 안에 원래 안에 있는 거죠. 자료 안에. 한국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예적금은 길게, 대충 짧게. 요 신문 자료만큼 파기력이 크고 고객들에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100번 얘기해도 언론은 다 믿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하고 여기 한국경제 요 두 기사를 고객들에게 모두 보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과감한 실행입니다. 과감한 실행. 제가 드린 세일즈 노트를 가지고 고객 라인업 중에 제1번 저해지 종신, IM라이프, 그 다음에 AB 이 두 가지 세일즈 노트를 갖고 방문하시기를 바라는데 ABL이 여러모로 우리가 갖고 있지 못했던, 그간에 우리가 갖고 있지 못했던 세 가지 강력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수익률 제일 높고요. 아무 때나 2년치 추가 납입이 되고요. 세 번째, 피보험자 교체가 됩니다. 아무 때나. 그리고 ABL만 10년이 지나도 2.5% 확정금리를 지속해.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상품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는 이거예요. 고객님,
상품이 많다 보니 헷갈리시죠? 상품은 네 가지 요소를 보는 겁니다. 줄 같은 줄이들. 네 가지 요소. 상품에는 네 가지 요소를 보는 겁니다. 해서 하나도 안 나오는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가지 요소 말씀드렸듯이 이거 해주세요. 안 돼요. 이게. 바로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여러분 이건 머릿속에 탁 두셔야 돼요. 다시요.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이자소득세. 네 가지. 은행보다 수익이 좋아야 되고요. 돈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이자소득세 면세돼. 이걸 설명을 하시고 나서 설명을 해야 ABL은 수익성 제일 좋고요. 추가나입금 중도인출 되고요. 중국 정부가 보장하는 안방그룹의 보험사고요. 면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래서 모든 금융상품은 네 가지로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이자소득세.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상품은 거기에 어떤 여러분 잘 보세요. 124.8%하고 124.5%는 0.3%밖에 안 되지만 고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높은 걸 권하세요. 가장 높은 거를 권하시는 게 베스트 베스트. ABL이 만든 상품 중에 여러분 요건 저해지 종신 드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해지 종신 드림을 권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해지 종신 드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저해지 종신 드림의 가장 큰 특징은 확정금리와 비과세, 확정금리와 비과세 이렇게 접근하세요. 이렇게 접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팔아야 될 저해지 종신은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보고요. 두 가지라고 봐요. 바로 드림 종신 입니다. 최고의 특징 1번 우리나라 최고 수익률입니다. 두 번째 추가납입이 2배까지 되고요. 2배 아니에요. 2년치 추가납입이 되고 세 번째 추가납입분은 죄송한데 이거는 고객이 묻기 전에는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추가납입분은 이 2.5% 확정금리가 되지만 2%의 수수료를 떼요. 그래서 10개월 돼야 원금이 돼요. 나머지 사업비는 전혀 없어요. 10개월 돼요. 이건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추가납입이 되고 세 번째 피보험자 교체를 됩니다. 피보험자 교체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당한 특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익률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 자금 설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걸 채우세요. 자, 이걸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제 얘기대로 하세요.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이야. 길잖아.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게 비과세 통장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비과세 보험인데 통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 비과세 보험인데 통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 1번 통장의 의미 1번 필요시 추가로 낼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인출이 가능해야 됩니다. 3번 한 번에 큰 돈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 보험료도 슈가나입 보험료도 2.5%를 보증해야 해요. 여기 비과세 통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통장의 개념을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2배 추가납입이라는 강력한 특징이 있는데 요 도표를 고객에게 설명하세요. 보세요. 추가납입 때문에
원보험료를 가입하는 거예요. 원보험료를 권하고 추가 납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세일즈 노트 중에 여러분께 신있게 권해드리는 게 바로 요거 1번 평생 비과세 딱 시작되면 순서를 이렇게 하세요. 월 100만 원이 딱 시작되면 내는 돈은 1200. 그런데 이 1200이 다 납입되기 전에 2400에 추가 납입니다. 요겁니다. 순서 자체. 지금 100만 원을 냈는데 1년에 1200을 다 내야 2400 추가 납입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100만 원 내고 목돈이 생기면 2400을 추가 납입할 수 있고 그리고 요 2400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기납입보험료에 이게 잘못됐습니다. 1년에 2배. 1년에 납입보험료의 2배, 기납입보험료의 1배까지는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7년 납이면 5년 동안 2배 아니구나. 3년 반 동안 2배. 1억 내면 1억을 추가로 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일시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왜? 봐요. 2억을 만약 고객이 냈다고 칠게요. 고객이 2억을 냈어요. 이해하세요? 7년 동안 2억을 낼 거예요. 그럼 얼마 추가 납입이 되죠? 2억까지 추가 납입이 되죠? 비과세라는 거. 비과세 기준은 인당 1억까지만 비과세잖아요. 비과세를 하려면 5년 납 월납을 내야 비과세잖아요. 그런데 보험료가 커졌어. 2억을 넣었어. 2억을 넣을 거야. 그러면 2억이 추가 납입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5년 납의 베이스가 있을 땐 그것도 비과세, 추가 납입도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고객을 설득할 수 있고요. 일부 고객이라면 사실은 2.5%가 다른 데는 다 10년이 지나면 유니버셜 종신으로 바뀌든지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ABL만 평생 확정됩니다. 평생 확정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험료가 납입되면 2배 추가 납입이 되고 이것은 언제든지. 이건 어떻게 설명하면 되느냐. 생활하시다 보면 돈이 생기신다. 그때 추가 납입을 하시면 이런 혜택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요 표 다 돌려드릴 테니까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번 얘기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100m를 걸어가서 옥수수 중에 내가 본 옥수수 중에 제일 큰 걸 따온 사람이 인디언 추장의 딸과 결혼해요. 그런데 한 번 지나간 길은 돌아갈 수 없고요. 한 번 옥수수를 따면 다시 딸 수 없어요. 답은 뭘까요? 답이 뭘까요? 다시요. 여러분 뷔페에서 공깃밥에 김밥 싸 먹으면 아주 배불러요. 뷔페 가격은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뷔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뷔페 가격만큼 먹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접시를 나중에 드는. 손으로 퍼먹을 수 없잖아요. 접시를 들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본 제일 가까운 맛있는 걸 먹어요. 그래서 반도 못 먹는 거예요. 뷔페는 짱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각 곳에 접시를 갖다 놓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돌아갈 수 없고 한 번 따면 못 따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40m를 도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본 옥수수 중에 제일 큰 걸 그 이후에 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고객 설득도 한 번의 상품을 권한다.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될 리가 없어요. 지금은 금리 인하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전에
확정금리 상품이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12월입니다. 12월에 여러분 3달치, 4달치의 업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안 움직이면 12월에 못해요. 12월에 못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물론 지금부터 해서 계약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금리가 인하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빛에서 확신이 고객의 사인으로 연결됩니다. 그게 언제일까? 보세요. 이번 주 만일에 목요일에 한국 금리가 내리죠? 난리가 날 겁니다. 고객들이 난리가 날, 신문도 막 떠들고, 누가 먼저 비과세 금리가 내려간다는 걸 설명한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선도자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설명 다 들었잖아요. 한 고객은 12명의 FC를 만나고 있어요. 12명의 FC. 그중에 6명이 친척이에요. 친구고 동생이고 무슨 직장 다니든 후배고 선배님이 FC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가 납입이 된다. 2배, 2년치 추가 납입이 된다. 그리고 최고 수익률이다. 원수사는 그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처럼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 못한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에 설득 당하는 걸 제일 싫어. 제일 싫어.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고객님 이것도 모르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네.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선생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들어요. 고객은 여러분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설득하면 안 돼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그래서 여러분 가스머라고 있어요. 가스머. 그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가슴이 생각하는 말을 던지셔야 돼요. 그럴 때 고객이 합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한 번에 안 돼요. 절대 한 번에 여러분은 한 번에 됩니까? 백화점 가서 옷 뒤칠 때까지 입어보고, 그러고도 안 사는 게 여러분인데, 그러고 샀어. 집에 가면 불안해. 또 바꿔 가서 또 바꾸는 게 여러분인데, 10년짜리, 30만 원짜리도 안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이거 933%로 가장 좋고요. 여러분, 그런데 종신보험의 트렌드 변화인데 잘 들으세요. 내가 A 플러스 토요트 강 들었더니 미친 강이라더만. 고객이 드림 종신 말고 페이백 종신이 또 있어요. 아시죠? 그거 버리지도 마세요. 그렇게 못해요. 7년 납인데 3년에 암에 걸리면 10년 수익률이 170%가 되더만. 그걸 강사가 얘기하는 거야. 지가 필드에 가서 얘기해보라. 고객님, 빨리 암에 걸리세요. 여러분, 보험을 들었어. 그럼 고객이 암에도 걸리고, 이대질환도 걸리고, 빨리 치매도 걸리고, 교통사고도 나고, 그리고 간호간병 서비스도 받을 걸 원하지? 절대 원하지 않아. 그래서 실제 3대 질환을 고객이 설명은 들었잖아요.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수익률은 그대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혹시 암에 걸리시면 페이백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페이백을 먼저 설명하고 설명한 계약은 한 건도 되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두 번째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페이백은 여러분이 수익률부터 얘기하고 만일에 3대 질환이 되면 페이백과 만기도 존재한다. 이게 메이커 보이스를 넘는 방법. 이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 말을 절대로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본 분들에게 제가 제 말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양생명의 치매보험은 우리나라에서 보험료가 제일 저렴해요. 두 번째, 노치원이 돼요. 인지등급이 돼요. 세 번째, 보험 치매가 다 누적이에요. 노치원 됐다가 5급 됐다가 1급 됐다가 다 누적이에요. 히트를 쳤어요. 도대체 왜 히트를 쳤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방법을 알았어요. 여러분 파시고 싶으면 파세요. 다만 노치원 그것도 합법 정기하기 쉽지 않아요. 메이커 보이스지. 메이커 보이스예요. 다만 이거예요. 메모하세요. 30만 원씩 100세까지 나오거든요. 가장 쉬운 거예요. 인지 등급 중에 가장 쉬운 게 죄송해요. 치매 등급 중에 가장 쉬운 게 인지예요. 그런데 체력적 디폴트를 보지 않아요. 못 걷는다. 못 일어난다 안 보는 게 인지 등급이에요. 그래서 인지 등급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받아요. 다 받아요. 누구보단 3, 5, 72 이러면 주는 게 인지 등급입니다. 한 번 더 물어요. 4, 8은 50 그러면 주는 게 인지. 그래서 동양도 불안한 거예요. 이걸 계속 파는 게 불안한 거예요. 인지 등급은 없어요.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치매 5등급부터는 신체적 디폴트가 있어야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지를 권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게 권하세요. 당신이 치매에 걸리면 이렇게 나온다. 난 치매가 되면 내가 받는 것도 모르는데 뭘 좋아 이렇게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인지만 권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동양의 치매 보험의 핵심은 인지 지원 등급이 2018년부터 국가가 보장했어요. 국가가 보장했어요. 그런데 올해 인지 등급을 지원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5만 원 내면 보세요. 1년에 60만 원이고요. 10년에 600이에요. 20년에 1200만 원 내죠? 그런데 10년에 360 나오고요. 1년에 30만 원씩. 10년이면 3600, 20년이면 7200, 100세까지 나오는 인지등급. 인지등급. 그거 하나를 권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만일 여러분 재밌는 퀴즈 이런 거 있잖아요. 약속을 잊어버렸다. 그건 뭐예요? 건망증이에요. 약속 자체가 생각 안 난다. 요게 치매거든요. 요게 치매예요. 그런 약속이 했었나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맞아. 그러면 건망증이에요. 사람 둘 중에 하나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등급을 여러분 권하시는 거예요. 인지등급. 인지등급 권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동양이 제일 많아요. 딴 데 10만 원도 안 줘요. 동양이 100세까지 30만 원 나와요. 오케이? 아시겠죠? 네. 이번 주까지만 팔고 치우세요. 이번 주까지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000% 나와요. 13차원. 2000%. 자, 가입하면 2개월에 300, 1년에 370%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시책이 2개월에 400% 걸려있어요. 내 얘기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미치겠네. 그리고 여러분 연말정산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하는구나 참. 연말정산 하죠. 13차에 딱 유지가 되면
유지가 13차례 되면 여러분 1,400%. 1,200%. 1,200%는. 다시요. 그러면 이게 뭐였을까? 그때 팔린 거야. 내가 보니까. 그때 팔린 거야. 막말로 10만 원짜리 하나 했다고 칠게요. 12기치를 다 내줘. 그러고도 80만 원 남아요. 그러고도 80만 원 남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고객이 누구죠? 나예요, 나. 웨이스펜 청약서 쓰고 오른손이 쌓이려면 이제 쉬워. 그 나도 설득이 안 될 때가 있어. 아니 꼭 해야 돼? 이렇게 그러나 여하튼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고객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봐요. 이번 주까지만 2000% 나오는 거예요. 13차 올해. 안 되지. 나라고 나를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잘 들으세요. 1차 년도에 770% 나오고 13차예요. 뒤가 아니에요. 14, 15가 아니에요. 13차에 1200% 나오는 거예요. 딱 잊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다른 데를 못 가게 되는 족쇄도 돼. 잊고 있었는데 13차 올이 됐더니 보너스가 나오네. 네?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2000%예요. 13차까지 2000%. 2000%. 그래서 실제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수수료가 아니라 인지등급. 인지등급. 인지등급 5만 원이 넘어야 그 수익률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5만 원 이상으로 설계하려면 이렇게 설계하면 돼요. 경증 침해하고 해서 이렇게 5만 5천. 요 장기 요양 등급 요게 30만 원이 인지등급이에요. 인지등급. 인지등급. 저게 더 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박수 한번 칠까요? 제가 여러분 모두 백지를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백지를 꺼내세요. 백지를 꺼내세요. 제가 요거를 진짜로 CEO를 딱 만나면 아무것도 설명 안 하고 자료 하나도 주지 않아요. 자료 하나도 주지 않고 백지를 딱 꺼내서 그리면 이걸로 1,000만 원짜리 6건 했어요. 6건 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5분 동안 이 백지 기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이 메모해야 되는 게 법인의 리스크는 딱 두 가지. 법인의 리스크는 CEO가 죽는 거하고요. 당연연도 손해가 나는. 자, 1번. CEO가 사망하면 완전 회사 망해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CEO 역할이 그만큼 커요. 두 번째는 당해년도에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되는.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1번 실용등급이 떨어지고요. 2번 대출 이자가 올라가. 3번 종업원이 동요하기 시작하고요. 4번 거래처의 거래가 줄어들고 5번 정부 입찰이 어려워져요. 다시요. 1번 법인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2번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3번 종업원들이 불안해하고요. 4번 거래처가 거래를 줄이기 시작하고요. 5번 정부 입찰이 어려워지고 법인의 리스크는 CEO가 다치거나 사망할 때와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그림을 그리세요. 이제 절 보세요. 이 그림을 그리세요. 봐요. 모든 법인은 곡선이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수입 곡선. 수입 곡선은 언제나 U자 반대 방향으로 올라갔다 떨어져요. 누구나 다 그래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삼성전자는 왜 계속 매출이 오르느냐? 다른 상품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한 상품을 팔면 매출이 줄어들죠. 법인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출 곡선은 항상 위로 올라가요. 지출 곡선은 항상 위로 올라갑니다. 항상 위로 올라가요. 처음에 손을 봐야 돼요. 두 번째, 이익을 보기 시작해요. 손을 보다가 이익이 나요. 이익이 나죠? 여러분, 손해와 이익이 같아지는 시점. 그간 손해본 거와 이익이 같아지는 시점을 블랙 이븐 포인트라고. 블랙 이븐 포인트. 블랙 이븐 포인트. 여러분, 그런데 법인의 사장은 개인은 불가능해요. 개인은 한 해 이익이 나면 다 가져가죠. 법인의 사장은 나보다 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 이익을 놔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익을 놔둡니다. 그래서 블랙 이븐 포인트가 지나서 조 영역을 미처분 이익 영역이라 이익을 놔둡니다.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세금도 많이 내서 이익을 놔둡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법인의 리스크가 두 개라 그랬잖아요.